경마코리아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팀장 김영균 백동일입니다. 예, 9월 8일 일요 서울경마 승리와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승부처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요. 새벽 쪽에 30년 김영균의 승부처는 4경주, 9경주를 좀 강하게 노려볼 예정이 있고요. 전 리빙TV 베스트 전문가 백동일의 승부처는 2경주, 10경주고요. 강 팀장은 6경주를 좀 메인 승부처로 강하게 공략해 볼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경마코리아 방송팀의 자랑 바로 백동일의 하이라이트 경주 집중 분석 코너, 경주 정계도 코너가 3경주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3경주도 많은 응원과 또 성원을 부탁드리며 경주의 1000m 서울 1경주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10번 5고 대장구, 안쪽 7번 무댄서가 빨랐습니다. 7번, 10번, 12번 순입니다. 첫 경주입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번 경주는 5등급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게 과연 5등급 마필인가 고개가 갸우띵하는 그런 느낌인데 이건 안타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동일 이게 참 이거 어렵습니다. 이게 첫 경주부터. 그러니까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제 마필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을 해놓고 이제 나중에 게이트 번호를 보고 이제 경기까지 계산을 하는데 그렇죠. 1경주만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렸어요. 전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마필 분석도 되게 힘들었던 경주였는데 그 이유가 이제 떨어져 있는 마필들의 스피드도 좋고 막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에는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판단했을 땐 오버 페더럴 캣이 가장 좋은 편성을 만난 것은 맞습니다. 이 마필은 주행 심사보다는 좀 빠르게 성장을 해주면서 데뷔전 불량주로 조건으로 기억을 하는데 선의권에서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으로 입상을 거뒀던 전력이에요. 이후에 거리를 늘려가면서 빠른 상대를 만나면서 계속 적응을 못하면서 아쉬웠지만 선의권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에서 단거리 1000m 추입력을 매번 보여주고 있는 페더럴 캣은 편성의 찬스, 전개의 찬스 여기서는 반드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예, 참 어려운 그런 경주를 또 그래도 이렇게 축을 또 어떻게든 잡아주셨네요. 아무튼 애쓰셨습니다. 자, 훈련 우수 마필도 하나 추천을 해주시죠. 네, 훈련 우수 마필 저는 강력한 배당마를 한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5번마 페더럴 캣을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옆자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4번마 논스톱 행진이라고 하는 마필인데 23조 유재길족에서 마필 자원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최근 또 좀 춥고 배고픈 그런 마방이죠. 이혁 기수가 직접 이제 훈련에 가담을 했고 국산 6등급 A1 킹이라는 마필하고 병합을 했는데 지금 뭐 논스톱 행진은 5등급이지만 그래도 이제 6등급하고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훈련 때는 압도하는 그런 탄력이었고 이혁 기수를 기용했다라면 방춘식 기수가 탈 때보다는 한결 뭐 마필의 능력 그리고 순발력을 더 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4번 게이트에서 이번에 훈련 강도라든지 훈련 상태로만 본다면 정말 게이트 이점까지 살릴 수 있는 이번 경주 강력한 배당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서울 1경주 배당마까지 체크를 하셨고 그 외에 이제 이번 경주 보면 이제 선행마가 굉장히 많은데 또 우리 고객 여러분들이 첫 경주니까 뭐 가볍게 하시긴 하겠습니다만 과연 어떤 마필이 선행을 갈까? 어떤 마필이 가장 선행을 먼저 나갈 것 같아요? 우선 보여준 스피드 면에서는 바깥쪽에 있는 뭐 9번마 캠프바다라든가 직전 선행을 가서 입상을 거뒀던 뭐 캣 과천해별, 백상 같은 마필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게이트 싸움이 될 수 있어서 저는 여기서 이제 같이 소개를 드리면서 이변에 대한 가능성까지 열어드릴 마필 1번 로열 웨이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이 마필이 딱 단거리 스피드 1000m만 뛰었을 때 성적이 좋았던 전력인데 그 조건도 안쪽에서 편하게 선두권을 나섰을 때 능력을 좀 극대화되는 마필입니다. 안유리 기수가 이번에 강급된 이제 5등급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첫 도전이긴 하지만 인코스 1000m라는 거죠. 어차피 빠른 마필들 많다 할지라도 당연 1호 경마 주로 상황이 젖어 있다는 그 부분까지도 이 마필이 만약에 선행을 나서버리게 된다라면 복병의 가치는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마필로 이 마필 먼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노련하니까요. 뭐 이런 건 또 배당 마필이니까 소액으로 가볍게 가져가면 되죠. 그 외에 또 관심 마필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3번마 드래곤보트도 이번에 이제 변화를 좀 보여줬던 그런 마필이고 등짝까지 이제 멀로 기수로 교체를 하면서 이건 뭐 승부수를 띄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타임 빠른 선입 전개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일단 경주 편성도 해볼 만한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상태 좋고 등짝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아낄 이유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3번 드래곤보트 같은 경우는 자리도 좋으니까요. 네. 분명히 노려볼 가치가 있고 요 마필이 발이 빨라요. 선행도 갈 수 있으니까요. 요 마필까지 설명드리면서 1경주는 가볍게 하시고요. 2경주 우리 백동일 의원이 아주 좋은 경주 준비했으니까 2경주 한번 자세히 설명 들어보기 위해 2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00m 서울 2경주. 자, 오전장 경주인데 전 리빙TV 베스트 전문가 백동일 의원이 특급 승부로 노린다고 하는데요. 그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서울 2경주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경주 제가 붙어본 오늘의 첫 승부처입니다. 서울 2경주 이세마 경주 초반의 경주를 승부처로 가져가는 건 저 역시도 좀 부담이에요. 그렇지만 그만큼 먹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자금확보를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전에 한번 강하게 붙어보자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건데 어렵습니다. 뭐 이세마필들의 전력을 분석하고 뭐 하는 것 자체 일반 경주보다 분명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중심에 대한 확신과 후차권에 대한 노림수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다는 건데 8번 라이언 여제는 이번 경주 좀 높게 평가하고 우선 가져가겠습니다. 뭐 주행 심사부터도 계속 주행 분량기도 많이 좋아지면서 직전에 이제 빨랐던 레이스 잘 뛰어주고 이번에도 성과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좀 기대했던 모습도 잡아주기 위해서 장구 변화까지 좀 해주고 있어요. 모든 조건에서 세심하게 기렸던 8번 라이언 여제이기 때문에 이마필을 필두로 풀어나가겠는데 문제는 후차권이죠. 좀 베일에 가려져 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인기도가 낮아 있지만 이 조건에서 이 정도의 모습과 전개 편성이라면 과감하게 노릴 수 있는 마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건 확인했고요. 당일 마체 상태만 확인하면 됩니다. 분명히 더 좋아졌을 거예요. 준비된 모습 이경주부터 자신 있게 붙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8번 라이언 여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런데 이 경마라는 게 이렇게 뭐 단승식을 공략하지 않는 이상은 한 마리만 갖고 되는 게 아닌데 이제 후차권을 아주 깔끔하게 내용으로 멋진 적중 아주 궁금하고요. 또 사실 기대도 됩니다. 또 백동일 의원이 이경주 적중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적중이 돼야 또 후반부 우리 또 회원 여러분들이 사실 좀 여유 있게 이긴 자금을 가지고 좀 넉넉히 풀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경주 막중한 책임을 한번 잘 완수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3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리 1300m 서울 3경주는요. 우리 경마코리아 방송팀이 아주 자신 있게 야심차게 준비한 전 리빙TV 베스트 전문가 백동일의 하이라이트 경주 집중 분석 코너인데요. 전개를 보면서 우리 백동일 의원이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추천 마법까지 있으니까요. 아무튼 거두절미하고 서울 3경주 화면에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네, 1호 경마 3경주입니다. 전개도로 풀어드릴 오늘의 초반부 경주죠. 1400m 5등급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마리 마필 간의 접전 레이스로 펼쳐질 양상입니다. 기본적으로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편성의 2점 세력도 보여지고 있고 빠른 회복이 기대가 되는 회복세의 전력도 있어서 좀 가슴 뛰는 모습으로 그 마필들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12마리 마필 중 이번 경주 1호 경마에서 주로가 가볍다는 것까지 감안을 해주셔야 돼요. 가장 빠른 스피드로 앞선 장악을 누릴 수 있는 전력은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 바로 오브마 대천 히어로란 전력입니다. 강력한 스피드 불량 주로 조건에서 또한 이 편성에서는 좀 더 발휘가 될 수 있는 구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선입권에 가담할 수 있는 7번마 러버레이스 중반 외선에서 선입을 빠르게 가담해 줄 거고 그리고 또 8번마 로열 스마티도 이탈 자체는 빠르지 않습니다. 이탈은 빠르지 않지만 이탈 이후 몰고 가는 그 스피드는 여기서도 충분히 가담이 가능하죠. 삼두간의 선두권의 스피드 이어나갈 가운데 내측에서 4번마 파이팅 히어로 달라진 모습으로 좋은 스피드와 탄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흐름을 쫓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외곽에 있는 11번마 프라임킨도 이번 경주에서는 선입권 가담이 가능해졌고요. 안쪽에는 1번 희망스타 매번 희망 고문만 해주고 있는데 이번 경주 인코스 2점이면 어찌됐든 선두 선입 가담을 노려줄 겁니다. 나머지 마필들의 경쟁력을 타진하기보단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이 마필들의 기본 전개와 능력이 앞서 있다는 평가인데 6두가 이렇게 뭉쳐있는 가운데 소개해드렸던 전력들 중에선 1번마 희망스타는 매번
희망고문하고 있죠. 아직까지도 완성도 높은 모습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전기가 좋아졌지만 이번 경주 자력 입상은 힘들어 보이고요. 12번 프라임킨도 이 늘어난 거리 자체에서 전기를 풀어내기가 최근에 여력감 자체는 파괴력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우선 4두간의 접전이 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5번 대천 히어로 코너까지 계속 이어지고 러브레이스 그리고 안쪽 파이팅 히어로와 바깥쪽에 포진되고 있는 8번 로열 스마트까지 촘촘한 전리가 계속 코너까지도 이어질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경주를 정리해 줄 수 있는 마필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판단인데 놀라울 정도예요. 정말 많은 변화, 이 정도면 바로 노려야 된다는 판단이에요. 바로 4번마 파이팅 히어로란 전력이죠. 이 파이팅 히어로란 전력은 이제 도입 당시 12조 바방에서 이제 쾌재를 부를 정도로 정말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기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대만큼의 걸음이 아쉬워요. 주행 자세나 뭐 탄력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운영을 풀어나가는 그 모습 자체가 상당히 아쉬웠던 전력이죠. 기대만큼의 성적도 아쉬웠었고 더군다나 악재 속에서 직전 마지막 경주였던 2월달의 경주에서는 박태종 기수 초반에 등자가 빠지는 최악의 모습 속에서 전개 레이스 모든 것이 꼬여버렸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었죠. 하지만 달라졌습니다. 그 이제 휴양이 길어졌지만 이제 마필 자체가 피로골절도 있었었고 뭐 거세도 있었었고 휴양은 길어졌는데 그 기간 동안 마필 자체가 완벽하게 좋아졌어요. 재검 당시 상대 마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중속과 탄력 모두 과연 이 마필이 기억했던 파이팅 히어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강한 상대를 피한 이번 경주에서는 한번 파이팅 히어로 반드시 강조드리고 반드시 노려야 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도전권에서는 5번마 대천 히어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7번 러브레이스 8번 바깥쪽에 포진되고 있는 로열 스마트까지 3두간의 접전이 우선 예상되는데 대천 히어로라는 마필은 항상 조심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가벼운 주로 조건에서는 선행을 나섰을 때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이 마필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에 2억 기수가 기승해서 최외곽에서 정말 빠르게 감고 나오는 이 선행력을 바탕으로 장악하고 강한 상대들을 여유 있게 제압을 했거든요. 근데 직전 경기는 따라가서 입상을 했던 것은 의미가 또 크죠. 단독 선행 찬스도 맞이하고 있는 이번 경주에서 선행 강공 주로이점 활용할 수 있는 대천 히어로 반드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공백기가 있었던 7번 러브레이스는 공백전에서 체중이 많이 불었던 모습이 좀 기대치가 떨어진다는 판단이 있었는데 최근 그래도 끈끈하게 흐름을 따라가고 있고 이 마필의 가장 중요한 포지션 자체가 전개 포지션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중간 선입이 강하지 않은 만큼 이 마필 그리고 8번만 로열 스마티는 능력이 좋습니다. 농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운영을 잘 풀어내지를 못하고 있죠. 최근 늘어난 2번의 1700m 능력이 안 됐다라기보다 전기가 꼬였던 것이기 때문에 적인 거리 1300 내려온 8번 로열 스마트까지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결론 자체는요. 이번 경주에서 4번 파이팅 히어로의 변화는 반드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변화 쉽지 않아요. 이 정도의 흐름과 상대를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아마 파이팅 히어로를 필두로 나머지 말씀드렸던 이 3두 중에서도 옥석을 가려드리고 복병권의 세력 중 변화가 온 마필이 당일 체킹이 된다면 과감한 이변에 관해서 그때 말씀드릴 오늘의 3경주였습니다. 자, 잘 보셨죠? 3경주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떤 멋진 적중 읽어내시길 부탁드리면서 경주 1700m 설 4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새벽쪽에 30년 김영균 전문가께서 준비한 특급 승부처. 이것도 4경주 조금 빠른 감이 있는데 네. 또 한구라 또 때려야 될 그런 상황이 왔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새벽 조교시 또 눈두장 찍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여준 전력은 정말 보잘것없어서 배당마로 완전히 밀려있는 말이 제가 조교상에서 봤을 때는 정말 좋아졌다. 이건 무조건 한번 노려보고 싶다 하는 마필이 이번 4경주에 출전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으로는 반드시 좀 적중이 되고 제가 노리는 말이 입상을까지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만약에 입상을 못하더라도 제가 계속해서 추적 관리하면서 다음에라도 꼭 한 번은 적중을 만들어 드릴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상태가 너무너무 좋아졌고 거기에 또 인기권에서 완전히 밀려 있다라는 면에서 무조건 한번 메리트가 있다.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4경주는 최소한 중배당 더 나아가서 고배당까지 노리면서 붙는 그런 승부처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서울 4경주 배당 마필이니까요. 아무래도 뭐 큰 욕심을 내기보다는 부담 없이 노려볼 수 있으면
그게 바로 경마거든요. 그런 거 꼭 잘 체크하시고. 아무튼 한구라 제대로 때려서 후반부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자, 경주로 1700m 서울 오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언뜻 봐선 인기마 접전 같은데 묘하게 또 빈틈도 있는 것 같고 참 묘한 경주입니다. 일단 경주의 중심 세력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느 마필을 경주의 중심에 세워야 될까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좀 고민이 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행권이 정리가 안 됐다는 거죠, 이번 경주가. 이제 오늘 리빙스턴과 6번 매니스마트가 스피드가 워낙에 좋습니다. 두 마필 중 누가 선행을 가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둘 중에 하나가 선행을 성공하는 그 마필만 살아남을 가능성, 좀 더 잘 뛸 가능성이기 때문에 두 마필 모두에 대한 그 부분 때문에 리빙스턴도 여기서 중심 마필론 불안 요소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조건이 좋아진 마필이 바로 안쪽 1번만 대천에 있습니다. 대천 에이스란 마필 자체는 빠른 페이스든 느린 페이스든 자기 결대로 흐름을 따라가는 선입이 굉장히 여유가 있는 전력인데 직전 리빙스턴한테 9마 진짜 지긴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주도권을 가져갈 수 없는 쉽지 않은 이번의 경주에선 예측 최적 선입, 조건까지 그리고 상태까지 주어진 대천 에이스는 모든 조건에서 저는 여기서 가장 강조드려야 됩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아무래도 천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5번 리빙스턴과 6번 매니스마트 싸울 수도 있다. 뭐 이런 가능성 때문에 좀 더 게이트 조건 좋아진 1번 대천 에이스를 추천하신 것 같아요. 뭐 컨디션도 좋으니까 또 아낄 이유가 없죠. 박사장님이 타셨는데 뭐 최선을 다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자, 훈련 우수 마필 한번 체크해 주시죠. 네, 10번마 빅토리 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멀로 기수가 지난번에 기승을 해서 역시 뭐 이번 경주가 동거리죠. 1700m 입상까지 이뤄냈던 그런 마필인데 이번에도 멀로 기수가 훈련을 전담하면서 아주 그 강력한 또 훈련을 해줬고 충분히 연투가 가능할 정도의 그런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마필이 이제 왜소한 편이라 직전 대비 부담량이 2kg 올라갔다라는 게 변수인데 워낙에 노련하게 말몰이 잘하는 멀로 기수인 만큼 10번마 빅토리 킹 저는 이번에도 또 된다라고 보는 그런 마필입니다. 연투 의지를 강하게 읽어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우리 김현균 전문위원께서 우리 백동일론이 처음에 네. 설명드린 부분 있잖아요. 5번 리빙스턴과 6번 매니스마트가 네. 그렇게 선행 다툼을 펼칠 수도 있고 강력한 축을 오기보다는 역전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네. 그거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 뭐 처음에 전개 부딪힘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두 마필이 다 모래를 안 맞고 가장 앞에서 뛰어야만 한 마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선행마 5번 리빙스턴은 6번 매니스마트보다 훈련 상태가 더 좋기 때문에 저는 5번만 리빙스턴을 좀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선행마들을 뒤쫓는 추임마 한두를 저는 또 이번에 좋게 봤기 때문에 그 마필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만 라운돌풍인데요. 2역 기수가 직전에 이어서 다시 한번 기승입니다. 마필 자체가 초반 순발력보다는 중반 탄력이 좋은 그런 마필인데 2역 기수 일단 뭐 마필의 그 스피드를 뽑아내는 데는 아주 그 일가견이 있는 그런 기수인 만큼 9번만 라운돌풍 경주 성적은 별거 없습니다. 24번 뛰는 동안 이착만 3번 그리고 주로 이제 3짝 결정력을 많이 부족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9번만 라운돌풍 종반 힘 한 배 잘하고 역습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최근 분위기 좋은 1조 박종근 마방의 마필이니까 이건 좀 체크할 필요가 있긴 있겠네요. 아무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5번 리빙스턴하고 6번 매니스마트가 지금 인기 1, 2 내지는 인기 1, 2, 3위 안에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런 마필들을 놓고 사기보다는 우리 백동일 의원이 전개의 이점을 살릴 또 게이트 조건 좋아진 1번 대천 에이스나 또 훈련 상태 좋고 또 전개 유리하고 또 등짝 좋은 10번 빅토리 킹이나 요런 마필 그러니까 좀 뒤집어서 역발상 쪽으로 한번 배팅 전략을 세워보자 요런 게 아마 결론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서울 오경주는 그런 쪽으로 한번 현장 상태만 잘 확인하셔서 그런 쪽으로 한번 포인트를 잡아서 공략하시길 부탁드리며 6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 1200m 서울 6경주는 강 팀장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경주 편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도 될 것 같고 저것도 될 것 같고 이것도 선행 갈 것 같고 저것도 선행 갈 것 같고 굉장히 어지러울 것이에요. 그런데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강 팀장이 싸그리 교통정리해 놨고요. 아주 내용 있는 마필말 똘똘 말아가지고
추천드릴 만반의 준비를 마쳐놨습니다. 서울 6경주는 배당 메리트까지 있어요. 또 내용도 좋고요. 전개까지 확실히 뽑아놨으니까 서울 6경주 메인 승부의 진수를 한번 만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서울 6경주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경주거리 1200m로 펼쳐진 서울 7경주 하이라이트 경주입니다. 코리아 스프린트 대상 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우승 상금 5억 7천만 원. 웬만한 아파트 한 채가 뚫는 그런 상황이니까 정말로 각 마방마다 이런 거 보면 마주가 되고 싶기도 해요. 참 욕심입니다. 저 같은 자격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우승 상금 5억 7천만 원. 야, 참 우리나라 경마가 이렇게 발전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좀 감개가 무량하고요. 아무튼 자, 이번 경주 발빠른 마필들 또 해외 유명 마필들까지 총 출동하였는데 정말 난타전입니다. 정말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우리 백동일 의원이 암만 전개의 마술사라고는 하지만 이거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전개를 좀 풀어주셔야죠. 그렇죠. 밀고 나가겠습니다. 우선은 16마리 나오고 있고 외국산 뭐 프랑스부터 영국, 미국 다 이제 홍콩까지 출전을 하죠. 더군다나 이제 코리아컵은 차라리 조금 더 쉽게 느껴지는데 코리아 스프린터 같은 경우는 거리가 짧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국내산 마필에서는 블루치퍼라든가 그리고 외국산 마필에서는 뭐 눈에 띄는 홍콩 마필도 있고 뭐 나쁘지 않은 마필은 있지만 저는 그래도 가온챔프가 계속 눈에 띕니다. 임기현 기수가 기승전지를 먹어가면서까지 선행 성공시키면서 계속 대상경기 우승을 차지하고 있고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이제 블루치퍼라든가 이제 국내산에서 또 경쟁력을 치르는 마필들 자체는 경합성 레이스를 안 뛰어봤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기 때문에 주로까지 가벼운 지금 서울 주로 상황에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게이트까지 저는 이번 경주까지는 이번 가온챔프의 선전을 좀 더 전개 이점을 가지고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스피드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힘으로 밀어붙일 마필도 많을 테고 네. 또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경주는 훈련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새벽 훈련 시 또 외산마들까지 다 체크를 하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어떤 마필을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부산에서 올라온 13번마 블루치퍼를 우선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동반 출전하고 있는 10번에 자리하고 있는 투데이하고 같이 이제 병합을 했는데 13번마 블루치퍼는 워낙에 뭐 얘는 뭐 선행을 가든 따라가든 뭐 전개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마필이죠. 예전에 의도적으로 따라가서도 뭐 여유 있게 우승을 할 정도의 대단한 능력을 지닌 그런 마필인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외곽으로 밀려 있다라는 겁니다. 1200 거리에 외곽 게이트는 정말 불리하거든요. 그러한 점까지 잘 계산하고 유현명 기수가 적절하게 대처한다면 뭐 좋은 성적 그리고 지금까지 코리아 스프린트 경주에서 국내산 마필이 우승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저는 13번마 블루치퍼가 절호의 찬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3번 블루치퍼에 좀 많은 점수를 주고 싶은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 국산 서울의 강자 그리고 부산의 강자 한 마리씩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하신 게 외산마들이 들러리 서로 나온 게 분명 아니란 말입니다. 자, 상금이 5억 7천만 원. 그 외산 미국에서도 이게 작은 상금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상금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외산마 중에서도 이 마필은 꼭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마필을 한 마리씩 좀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먼저 백동희 의원께서 먼저 말씀을 좀 하나 해주시죠. 네, 단거리 이제 외국산 마필들이 선두권에보다는 이제 선취권의 마필들이 좀 많이 출전을 했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과연 이 주로에서 얼마만큼 효과를 보여줄까가 좀 관건이긴 해도 홍콩에서 이제 서륙전을 가져가기 위해서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12번 어글리 워리어라는 마필 자체가 워낙에 좀 주포가 남달라 보입니다. 이 마필 역시도 이제 모래를 맞으면 어떻게 뛸지 지금 처질까봐 좀 걱정은 돼요. 근데 초반에 이제 그 자리만 잡아준다라면 주평면에서는 지금 서울에 어떤 마필과 뛰더라도 밀릴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서력을 위해 홍콩에서 출사표를 던진 12번마 어글리 워리어는 관심권의 마필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발이 굉장히 빠른 모양이네요. 발 이제 쓰임이나 주폭 자체가 워낙에 좋아서 이제 그 잔디줄에서 뛰었던 그 부분 때문에 좀 걱정이 돼서 그렇죠. 힘은 남는 모습을 보여주고 알겠습니다. 싹수 있는 마필이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자, 또 다른 마필 하나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뭐 그 현지에서 얼마큼 뛴 그런 뭐 내용보다는
딱 그 느껴지는 말의 컨디션, 말의 상태 그리고 외적으로 보이는 말의 그 생김새 그것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3호마 패스트 패스 정말로 잘 뛰게 생겼습니다. 마필이 굉장히 단단하고 또 무엇보다도 아주 가슴이 딱 벌어진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최단거리는 아니고 1200m 단거리 경주지만 3호마 패스트 패스는 충분히 지니고 있는 능력 발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이 등짝도 이 제라드 기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기수죠. 네, 제가 알기로는 뭐 3만 1000전을 탔다는데, 그렇죠, 그렇죠. 뭐 지난주부터 방송에서 마사회 방송에서 계속 그 언급이 됐던 그런 기수죠. 3만 1000전을 탔다고 계산을 하면은 도대체 얼마 동안 기수 생활을 했냐라는 그런 또 기간에 대한 그런 의문이 좀 있는 그런 기수인데 뭐 굉장히 많이 탔어요. 3만 1000전이라는 거는 정말 뭐 웬만한 기수들 타기 어려운 그런 전적 같습니다. 아무튼 뭐 등짝까지 확실한 것 같으니까요. 아무튼 외산마들까지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아무래도 이제 대상 경주입니다. 좀 더 고민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 또한 현장 상태까지 꼼꼼히 체크해서 또 ARS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고 좋은 내용 전달해 드릴 것을 하고요. 아무튼 7경주는 쉬운 경주는 절대 아닙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조명을 하시고 또 각도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만큼 어려운 경주라는 거 체크하시기 바라며 다음 8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 1800m 서울 8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코리아컵 대상 경주입니다. 이번 우승 상금 역시 7경주와 마찬가지죠. 네, 5억 7천만 원. 정말로 내놓으라는 뚝심형 마필들이 대거 출전하였고 무엇보다 관심 마필 일단 뭐 가장 기대치가 높은 마필은 대한민국의 대표 바로 10번 돌콩이 아닌가 그런데 이 가능성을 먼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높다. 한마디로 저는 높다라고 평가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이제 빅타로 기수의 부상 때문에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게 됐지만 뭐 지금의 구도에서 전개상으로도 불리한 건 없거든요. 이제 뭐 스피드형 마필, 뭐 청담 도끼라든가 뉴레든가 앞선을 나선다 할지라도 타이밍을 충분히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돌콩은 여기서는 더 좋아진 그 걸음. 어렸을 때 그 몸이 약했던 그 부분이 이제 좋아지면서 보여주고 있는 그 주폭 자체는 여기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훈련 우수 마필 하나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외산마 한두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3호마 론 세일러. 이 마필이 국제 레이팅 점수가 이제 112점인 그런 마필이고 이 마필을 3관까지 노리고 있었던 그런 마필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능력을 지녔는데 물론 뭐 3관에는 실패를 했지만 굉장히 그 경주 경험이 풍부하고 돌콩과 마찬가지로 종반에 막강한 추임력을 발휘하는 그런 마필인데 그래서 이번 그 코리아컵 대상 경주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3호마 론세일러 그리고 10호마 돌콩이 막판에 후미권에서 우승을 위해서 직선주로 싸움이 그야말로 볼만한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참 이거 정말 저는 사실 이렇게 국제 경주 너무 약해가지고 이건 뭐를 갖다가 맨날 서울, 부산, 제주만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이 외산마만 들으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정말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돼. 왜 강 팀장은 말을 하나도 얘기를 안 하지 이러실 텐데 물론 MC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요. 사실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로 이거 너무너무 어렵고 그래서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좀 더 알아봐야 되고 안테나를 지금 바짝 세워서 여기저기 지금 물어보고는 있는데 아무튼 쉬운 경주는 아닙니다. 아무튼 서울 8경주. 자, 그 외에 꼭 좀 또 요 마필의 가능성 내지는 빈틈 노릴 마필들까지 한번 자세히 설명을 백동열 위원부터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저도 이제 외산 마필 중에서는 말씀했던 론세일러가 저도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뭐 방송에서 나왔던 얘기지만 120만 뭐 달러의 상금을 수습하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상금 체계 그 정도로 쌓았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능력적으로도 인정은 가는데 저는 이제 이번 경주의 키는 이 마필이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결국에. 8번 청담도끼입니다. 결국에 키는 청담도끼입니다. 결국 이마필이 선행을 가느냐 제대로 같이 선행을 가지 못하느냐가 이번 경기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직전에 부산광역시장배에서도 정말 많은 인기를 받았던 마필인데
착집을 향해서 발주가 늦어버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거든요. 임기훈 기수한테 정말 오랜만에 기회가 돌아왔습니다. 청담도끼는 이 1800을 선행을 성공시키는 조건이면 누구랑 붙어도 결코 지지 않을 수 있는 전력이라서 경주의 키를 잡고 있는 청담도끼는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선행 추라이 1800 줄어도 가볍고 안쪽에 4번 킹 오브 글로리가 조금 순발력이 있어서 그게 아브라이긴 한데 만약에 선행만 나선다면 뭐 사실 도끼 잡을 말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뭐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또 제가 또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래도 또 8번 청담도끼가 시원하게 한 바퀴 꽂아줬으면 좋겠고요. 자, 또 다른 마필 한번 가능성을 한번 열어주시죠. 네, 이번 경주에 대비해서 정말 너무나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훈련한 마필입니다. 또 최고의 기수가 올라타고 있는 외곽의 11번마 문학지프. 그동안 강자들 틈에서도 선전을 계속 해줬던 그런 마필이고 뭐 선행이면 선행, 선입이면 선행, 능력 발휘를 충분히 보여줬던 그런 마필인데 이번에는 더더군다나 문세영 기수, 조교자라는 문세영 기수가 승부 의지를 갖고 많은 훈련을 직접 하면서 마필 컨디션을 정말로 최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거기에 국산 1등급 러닝스톰이라는 마필하고 병합을 하는데 굉장히 그 같은 1등급이면서도 여유 있는 그런 걸음이었는데 외가로 밀려 있지만 뭐 선행을 가든 또 따라가든 11번 문학지프 분명히 우승 기회까지 열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또 백동일 위원하고 또 김현기 전문가께서는 정말로 노력 많이 하셨네요. 아무튼 8경주 우리가 설명드린 마필들 잘 조합하셔서 멋진 적중 읽어내시되 다만 서울 8경주는 정말 이거 능력 차이도 능력 차이지만 정말 쉽지 않은 경주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경주니까 되도록이면 무리한 배팅하지 마시고요. 수액으로 가볍게 즐기시길 부탁드리며 다음 9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경주 1800m 서울 9경주 새벽조교 30년 김영균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9경주는 거의 뭐 모두가 인정하는 충막감이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네, 8번마 액티먼 아직까지 코너 4개짜리 뛰어보지 않은 그 점이 조금 불안감은 있습니다만은 훈련 때의 걸음이라든지 마필의 생김새 또 주폭 이런 면을 봤을 때는 뭐 경주거리 1800으로 늘었어도 충분히 연투가 가능하겠고 발놀림이 정말 좋은 마필이에요. 주폭이 굉장히 크고 좋은데 8번마 액티모는 제가 이건 축으로 인정을 하고 공략을 하는데 도전 세력 가운데 인기권에서 완전히 밀려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마필 두 마필을 제가 강하게 축에 붙여서 공략할 생각입니다. 두 마리가 다 인기권에서 밀려 있기 때문에 뭐 어느 한 마리가 들어와도 배당은 충분히 내줄 수 있는 그런 또 환수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경주인 만큼 9경주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답게 확실한 적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9경주 아주 깔끔하게 때리고 바치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마지막 경주 1400m 서울 10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가장 어려운 경주면서도 가장 중요한 경주인 10경주입니다. 1위 경마의 대미를 장식할 분은 바로 전 리빙TV 베스트 전문가 백동열 위원인데요. 끝장승부입니다. 참 이게 사실 끝장승부 저 참 좋아하는데 이게 적중만 되면 정말 날아갈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적중에 실패하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 이게 참 부담스러운 경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10경주를 아주 과감하게 끝장승부로 뭔가 내용이 있다는 얘기인데 한번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시작부터 벌써 겁을 주시는데 겁났죠. 당연히 가장 휴장전에 중요한 이제 마지막 경주이고 다른 경주들보다 반드시 적중을 드려야 하는 하다못해 이제 오전장이나 중반부를 잃고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경주만큼은 적중을 드려야 하는 게 저희 사명이고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20경주를 선정한 이유는 배당을 노리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 편성에서 무언가를 노리고 붙어보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 편성만큼은 들이댈 수 있는 마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심에 대한 믿음, 전기에 대한 믿음, 후차권에서의 압축 분명히 최선의 압축된 구멍수로 때려드리면서 이제 추석 휴장 가시는 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인데요.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경주 유조개미 거둘 수 있도록 당일 상태 꼼꼼히 살피고 다시 한번 체크하고
자신 있게 붙어보겠습니다. 예, 참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우리 백동일 의원이 끝장 승부에 도전에 나섰으니까요. 또 설사 실패했더라도 정말 이 한 경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대치가 높고요. 저 역시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휴장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니까 또 가족의 소중함 또 명절이니까 그동안에 너무 경마에 찌들었던 그런 삶보다는 또 자유로운 또 그런 삶을 한번 만끽하시길 부탁드리고 좋은 명절 되시길 부탁드리고 저희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요. 휴장 이후 금요 부산 경마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여러분 그리고 회원 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